반갑습니다. 식약처 이순호입니다. 저희들이 식품 용기 중에 그 안전성만을 쭉 식약처는 관심을 두고 왔다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트렌드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폐플라스틱 재생 원료까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식품업계의 대기업을 다니다 보면 지금까지 그 기구 용기 포장을 담당하던 분들은 한 번도 중요 요직에 불려다니고 이슈의 중심에 서보지를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많은 그 이슈가 되고 또 직장 내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런 재사용 재활용, 그다음 줄이는 플라스틱 줄이는 이런 업무들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환경부와 같이 주재했던 식품 용기 재생 원료 안전 관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좀 작아서 좀 낮추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관련 규정, 재생 원료와 관련된 관련 규정하고 그 다음에 인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규정 부분은 안전관리하고 관련 규정 부분, 일반적인 그 기본기 포장의 안전관리 영역하고 그 다음에 재생 원료에 대한 관련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포장의 원래 그 전통적인 목적은 식품을 다른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었고 지금까지는 이 역할만 하면 될 정도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뭐 보존기간 연장이라든지 상품 향상 이런 부분들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저희도 그 공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전 운영의 대부분은 중간에 있는 층을 보시면 중간층에 저걸 포장이라고 할 때 포장해서 산소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식품의 성분들이 빠져나가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 안전관리 영역에서는 큰 주안점이 없습니다. 물론 제품의 개발에서는 필요하겠죠. 식약처에서 지금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 이행 중심의 그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체 폴리머에 관한 부분은 안전성에는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니었지만 폴리머가 만들어진 단량체라든지 아니면 촉매라든지 그 밑에는 용매 그리고 가수제 같은 첨가제나 불순물 그다음에 착색료 같은 부분들이 관리의 소재였고 한참 식품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민초와 관련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슈업이 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법적 흐름을 보면 식품위생법에서 기구용기 포장이 뭐냐 하는 정의와 그리고 위에한 그 기구용기 포장이 판매가 금지되게끔 하는 조항을 식품위생법 8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 기준규격을 고시해야 한다는 그 법적 근거를 가지면서 맨 마지막에 있는 식품 등의 공전이라는 의미로 그 기구용기 포장 공전 일명 그런 공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전에서 대부분 안전관리 규정을 수록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공전의 전체적 흐름을 보시면 그 대부분의 그 공전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총칙과 그리고 공통기준 그리고 재질별 규격 그다음 이 재질의 시험을 하는 시험법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총칙에서는 그 일반적인 이 전체적인 공전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공통기준이 전체 재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일반적으로 갖춰야 될 기준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말하고 있는 재질의 그 재활용 기준은 우리가 공통기 및 기준 규격의 공통 제조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보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잔류규격하고 용출규격을 저희들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잔류규격은 실제로 재질이 잔류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물질이 불순물로서 잔류하고 있는 것들을 규정하는 게 그 밑에 있는 중금속, 원료물질, 기타 부분으로 나누고 있고 용출규격은 식품의 포장지에 있는 물질이
실제로 식품으로 용출될 수 있는, 여기에는 우리가 그 물질은 모르지만 총 용출량으로 하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어떤 특정 물질이 용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맨 오른쪽에 보시면 재질별 기준들을 저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안전 부분만을 담당하다가 왜 재생원료까지가 들어왔냐고 했을 때 상당히 저희들 내부에서도 초창기에는 우리가 이런 재활용까지 식품의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다뤄야 하나? 그리고 소비자의 그 안심 영역에서는 이제 불안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여기에 모이신 아까 지구 살리기라는 큰 그 트렌드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런 환경에 관한 부분, 탈플라스틱, 그다음에 지금 또 미세 플라스틱 이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의 문제고 또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인식이 같이 됐었고 그래서 재생원료에 대한 규정도 식품에서의 안전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협받는 일이긴 하지만 갖춰야 되는 분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플라스틱은 이런 형태로 움직인다는 거 여기 계신 분이 더 많이 아실 텐데요. 위쪽이 일반적인 흐름이라면 이 사용하고 난 페트병이 이제 재수가 될 경우는 재수가 돼서 회수 선별업체로부터 재활용업체로 갔다가 페트 단일 시트로 넘어오게 될 때 식품과 접촉하는 면에 대해서만 심사 후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식품 용기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식품에 닿지 않으면 굳이 심사를 받아도 되지 않는다는 형태로 식품의 접촉면에 투명 페트병에 한해서만 우선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생 방법은 화학적 재생과 물리적성이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실 테고 재생 원료를 허용하는 분야는 저희들만의 독특한 제도는 아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유럽, 일본이 이제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화학적 재생은 이제 새로운 페트로 그냥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사용 가능하고 물리적 재생은 대부분 심사 후에 인정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구조라는 건 우리는 식품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심사를 거치는 규정을 갖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환경부하고 연합해서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앞에 말씀하신 분들 쭉 얘기 들으시겠지만 이미 환경부가 어느 정도 퀄리티를 가진 제품들이 승인이 됐을 때 그 제품을 식품의 접촉면에 있는 페트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미국, 유럽, 일본도 관련하는 부서는 좀 틀리고 또 관련하는 근거 법률이 틀리고 약간씩 제대로 운영하는 기관이 틀리다 뿐이지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시스템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승인 신청을 하더라도 유럽에 승인받은 업체의 제품은 내지는 시스템은 우리나라도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중 안전장치라고 하는 건 환경부가 식품 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이라는 고시에 따라서 페트병 발생하면 회수 선별하고 플레이크 생산까지를 담당을 하고 여기에서 승인받은 제품만 식품의 용도로 넘어와서 최종 안전성을 평가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시가 환경부가 요 고시의 이름을 한다면 저희들은 아까 말한 공전의 형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기준은 크게 흐름상은 이렇습니다. 페트를 만들고 나면 자투리는 위생적으로 관리됐을 경우는 오케이. 그리고 또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재활용 제품도 오케이.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근데 요 밑에 다항에 있는 1, 2번에 해당되는 것 외에는 식품과 접촉하는 면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짜투리는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식품과 닿지 않는 부분의 영역은 재활용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나 식품과 접촉하는 영역은 화학적 재생은 그냥 심사 없이 할 수 있지만 물리적 재생은 시각처에 심사 요청을 해서 심사받아서 허가된 승인하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물리적 합성 수지제 기준을 보시면 이 전체 규정에는 정의와 그리고 제조 기준, 그다음 제거 기준하고 최종 제품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표에 보시면 용출 기준과 잔류 기준은 각각의 밑에 있는 표의 물질들을 넣어서 실제 모든 물질이 요 미만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통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3번에 있는 제거율 기준을 이용하시든지 어느 걸 선택하든 건 업체가 선택할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환경부의 기준은 이제 품질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점도라든지 라벨 등에 대한 품질이 적정한 부분을 승인하는 걸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너무 빨리 끝냈는데 정황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조회사가 식품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오염률이라는 걸 검사를 하고 실제 오염 테스트를 한 다음에 실제 투입한 공정을 가지고 투입해서 거기에 아까 기준을 절차를 따라서 했을 때 그 기준 범위 내에 들어가면 재생 플라스틱은 인정하는 걸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저희들이 페트만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한 확대 요구도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확대는 아마 여기 계신 분이 더 전문가시겠지만 회수하는 문제라든지 재사용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고민하고 이런 시스템이 됐을 때 좀 더 확대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시각지도 식품 안전이 저희들 업무의 주지만 이런 큰 흐름에도 당연히 참석해야 된다고 보고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